일단은 필기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필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문항수는 전체는 60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기능사와 기사와 달리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있다 하더라도요, 과락 개념은 없습니다. 즉 60점이면 합격입니다. 60점이면 합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60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점수는 바로 몇 개냐면은 36개를 맞으면은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60개, 36개, 그쵸?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고 보시겠지만은 막상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36개 맞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는 60점 이상이겠지만은 그 이상을 더 공부를 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나오는 기능사 추세를 보게 되면은 그 기출문제 답을 외우는 형식에서는 합격하는 게 좀 운이 좋으면 합격을 하겠지만은 운이 안 좋고 어려운 범위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36개 맞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해서 자, 적용 기능사 필기 같은 경우에 합격률을 보게 되면은요. 필기 적용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한 45% 정도, 합격이 많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40%까지 필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필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반면에 실기는 45%가 아닌 88% 정도의 합격이 됩니다. 즉 필기만 어느 정도 공부만 하면은 실기는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다. 즉 증을 따기 위해서는 필기를 해결을 해야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1년에 거의 12,000명 가까이 시험을 보시는데 막상 증을 손에 쥐는 분들은 한 4,0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해서 제가 봤을 때 필기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지 실기는 가능하지 않을까. 또한 필기 합격 후에 2년 동안 시험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도 필기 여러분들이 올인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잘 간략하게 조경 기능사 우리 그 필기가 어떻게 진행을 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첫 과목은 조경 1반부터 해서 조경 관리까지 총 5파트로 문제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조경 1반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한, 자, 역사가 아니죠. 자, 조경 1반 같은 경우에는 조경에 대한 역사와, 그렇죠? 역사와 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는데 많이는 안 나와요. 그냥 조경이 어떻게 발전이 돼가지고 현대까지 왔는지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적용을 한다 그러면 역사는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오면은 한 문제, 안 나오면은 양식하고 포함해서 나오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양식 같은 경우에는 한 역사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는요, 서양사부터 해서 동양 3국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이 친구는 해마다 가면 갈수록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즉 산업기사나 특히 기사에 있는 내용이 지금 기능사로 내려오다 보니까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첫 번째는 무엇을 배우냐면은 서양사를 배웁니다. 서양사. 그 다음에 한국사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중국, 마지막으로 일본에 대한 역사를 배우는데, 자, 그러면은 그 나라에 대한 역사를 물어보기에 앞서 가지고 그 나라의 조경 양식, 즉 어떠한 형식으로 해서 양식이 발전됐는지, 양식에 대한 발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서양사에서 무조건적으로 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가요. 즉 BC 3000, 5000년도, 즉 이집트부터 시작해하고 현대까지 어떠한 형식으로 지형에 따라서 양식이 바뀌었는지에 따른 문제가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한국사에 대한 조경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최근에 문제는 두 문제에서 세 개 정도의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서양사 같은 경우는 두 개 정도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사 같은 경우는 나오는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그 범위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한국사입니다. 이 한국사가 우리나라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여러분? 현대까지 문제가 나오는데 특히 조선시대 중후기로 때부터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는 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한 문제 나옵니다. 한 개. 그 다음에 일본도 한 개가 나옵니다. 즉 조경 양식은 보편적으로 7개에서 8개가 나오고요. 만약에 조경 일반하고 조경 양식을 더했을 경우에는 10문제 이상은 안 나옵니다. 많이 나와야 8에서 정말 많이 나와야 9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지하는 빈도는 적지만은 이 역사에 대한 양식에 대한 여러분이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겠죠. 세 번째 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조경 재료 살아있는 재료가 있고요. 인공 재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경을 함에 있어서 재료는 대부분 식물 재료가 되겠죠. 식물 재료. 자, 식물 재료. 여러분이 살아있는 식물 그 자체를 우리는 모두 다 식물 재료라고 하고요. 식물 재료의 반대를 우리는 인공 재료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식물 재료는 좀 어렵다. 더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떠한 수종의 꽃이 피는지, 자, 봄꽃인지 여름꽃인지 또는 색깔에 따라서 즉 줄기가 붉은색인지 또는 흰색인지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리고 꽃이 피는 색에 따라서도 문제가 다양합니다. 출제하는 빈도는 최고입니다. 즉 1번부터 5번 조경 관리까지 해가지고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게 조경 재료이기 때문에 조경 재료를 포기하고서는 조경 기능사를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식물 재료를 잘 끝내놓으면 그 다음 어려운 게 바로 인공 재료입니다. 자, 인공 재료가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단순하게 인공 재료가 그냥 뭐 식물 재료 살아있는 거에 반대니까는 그냥 뭐 인공 재료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공 재료의 첫 번째 어려운 게 무엇이 나오냐? 바로 콘크리트가 나옵니다. 자, 이 콘크리트 그리고 시멘트예요. 시멘트를 이용해서 콘크리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시멘트에 대한 종류를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 콘크리트에 배합한 거에 대한 종류를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놈의 콘크리트 시멘트 즉 이 친구들은 여러분 수화열에 따라서 장기 강도가 높을 수도 있고요. 낮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따른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나옵니다. 즉 콘크리트 기능사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간혹 가다가 콘크리트 시멘트의 파트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친구가 여러분 나오는 문제가 많이 나오면은 3문제가 나와요. 3개 정도. 아무리 못 나와도 여러분 2개 정도의 콘크리트는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로 목재가 나옵니다. 이 목재 같은 경우 즉 살아있는 식물에 무언가를 좀 부가적으로 도와주는 게 바로 목재 역할인데 그러면은 이 목재를 그냥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목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뭘 한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방부 즉 건조도 해야지 목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건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방부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인공 재료에서는 여러분 식물 재료하고는 달리 무엇을 또 많이 물어보냐면은 그 재료에 따른 장점하고 단점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머릿속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문제를 푸셔야지 처음부터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장단점에 대해서 한 문제를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석재입니다. 자, 석재예요. 돌을 어떻게 쌓느냐? 자, 한 개만 쌓느냐? 또는 3개를 쌓느냐? 또는 5개를 쌓느냐? 서양 같은 경우에 큰 의미는 없지만은요. 동양 같은 경우는 홀수로서 그 바위 또는 이 돌 같은 경우를 잘 조화롭게
배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삼재미의 원리, 천지인 사상에 의해서 하나냐, 세 개냐, 다섯 개냐, 일곱 개냐 그렇게 해서 짝수를 해가지고 석재를 놓는 경우도 있고요. 이 석재에는 또 종류에 따라서 무엇이 시험이 많이 나오냐면은 자, 성인에 따른 분류라는 곳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화강암이 있어요. 그냥 화성암으로 이렇게 화성암이 있고요. 화성암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대리 화성암, 변성암 하나 더는 퇴적암이 있어요. 자, 이 암석의 종류에 따라서 자, 화성암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요. 변성암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요. 퇴적암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도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도 문제는 몇 문제 여러분? 꼭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고 당연히 목재에서도 한 개 이상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인공재료가 여러분 콘크리트부터 해서 석재까지 3개 하나하나 5문제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무엇이 있느냐면은 네 번째 무엇이냐면은 기타 재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토도 있습니다. 점토. 다섯 번째는 플라스틱. 자, 점토하고 플라스틱에서도 여러분들이 한 문제는 만나게 됩니다. 많이 만나게 되면은 2문제까지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 인공재료부터 식물재료까지 이 조경 재료 파트에서 총 나올 수 있는 문제 문항 수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한 15개에서 18개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 많이 나오면은 20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조경 재료, 인공 재료하고 식물 재료가 나중에 조경 시공하고 조경 관리하고도 연관성이 있게 하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재료를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면은 조경 시공하고 관리해서 접목했을 경우에 문제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많게 나올 경우에는 20문제 이상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경 시공 관리는 대부분 14문제 못 나오면은 이하까지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주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바로 조경 재료를 여러분들이 좀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경 재료 끝내고요. 이제 조경 시공을 들어가는데 시공은 여러분들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는 단계예요. 즉 설계가 된 상태를 가지고 시공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시공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공학적인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공학적인 내용이 계산 문제도 여기서 한 문제, 계산 문제. 그렇죠. 계산 문제도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계산 문제는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해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요것만 계산기 잘 두드리시면은요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미분적분, 인수분해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토공 기계도 여러분 그 많은 기계 중에서 나오는 문제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숙지하면은 나머지는 버려버리고 그 몇 개만 알고 있으면은 토공 기계에 대한 적재 또는 운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요즘에 그 시공 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뭐 측량 들어봤죠? 측량이나 또는 뭐 지적 같은 내용, 측량 기능사, 뭐 지적 기능사 있는데 측량 지적에서 꼭 못 나와도 한 문제로 나오더라고요. 한 문제가 나오는데 많이 나오면 2문제가 나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측량하고 지적하고 나오는 범위는 정해져 있는데 해마다 문제 나오는 유형을 보면은 계속해서 업이 됩니다.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예요. 틀리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하고 풀 수 있는 데까지는 알려드리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못 푸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시공에는 측량하고 지적도 나오는구나. 좀 다양하게 나오는구나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조경 관리 파트예요. 조경 관리는 시공을 한 다음에 공사 목적물이 완성한 다음에 관리, 즉
1년 4계절 동안 해마다 바뀔 때마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그 병해충을 입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약제를 무엇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봄에, 여름에, 가을, 겨울을 맞이함에 있어 가지고, 자, 가을에 단풍이 예쁘게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단풍이 예쁘게 이제 돼야 되는데, 봄에 꽃이 피고 예를 들어서요, 여름에 계속 성장을 가다가 태풍을 만나고 이제 건조해지다 보니까는 그 수목이 예를 들어서 죽거나 또는 썩어 들어가거나 또는 그 잎에 예를 들어서 즙이 있는 병해충에 의해서 하얗게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가을에 단풍을 구경할 수가 없거든요. 해서 즉 관리라는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4계절 동안 내가 어떻게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그 식물이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안내해 주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꼭 우리가 숙지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서 대부분 이제 조경 기능사를 증을 따시는 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조경 관리 파트로 취업을 많이 나가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조경 기능사를 가지고 취업을 나갈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뭐 아파트나 또는 건물 같은데 관리 직원으로 용역회사를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여러 잡사이트를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유지관리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는 이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또 학부에서 졸업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공 파트 또는 우리가 말하는 설계 파트로 해서 취업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경 공부했다고 해서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설계 파트 뭐 또는 뭐 시공 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세분화적으로 일할 수 있는 별개의 일이 있으니까는 그걸 참고를 해줘 가면서 알아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순수하게 조경이라는 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는 취업할 수 있는 범위는 넓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